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원숭이 두창, 콩알 만한 종기가 온몸에 퍼지는 질병인데요. 유럽과 미주 전 세계 18개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전파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숭이 두창. 뭐 화면으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좀 흉해 보이더라고요. 이 원숭이 두창이 새롭게 발견된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지역 풍토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1958년도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걸리는 두창에 비슷한 그런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두창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두창과 비슷한 그런 질환이 생기는 걸 알게 됐고요. 네. 이게 1970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한테 감염이 된 거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처럼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유럽의 14개국에서 열흘 동안 120명에게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동시자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예, 좀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또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럽에서 열린 대규모 축제 과정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유입이 되지 않을지 잘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어쨌든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전혀 발병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도 이 드물지만 몇 명에서 몇십 명 단위의 환자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 공통적인 오염원,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나 호흡기 노출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코로나19처럼 N차 전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발병이 확인이 되는데 말이죠. 감염 경로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면서 결국 이게 감염이 확산되는 거죠? 네, 원숭이 두창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책,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종기 같은 네. 물집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은 그 체액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피부에 묻으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피부 균열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제 이런 직접 접촉과 호흡기 전파를 통해서 이 퍼져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예.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비말 전파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비말이 노출이 돼야지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감염 속도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뭐 코로나19에 비해서는 현저히 그 전파력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동성 간의 성행위로 전염될 수 있다 하는 진단도 있던데요. WHO는 원숭이 두창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병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예, 이게 아직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일부 이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네. 이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면서 성접촉을 통한 그 전파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 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원칙적으로는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어떤 정액 같은 체액에는 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접촉, 예. 뭐 가까운 곳에서의 비말 노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사진을 통해서 많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온몸에 수포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감염 후에 1, 3주 정도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7일에서 14일 정도 사이 잠복기를 갖고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길면 3주,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까지 잠복기가 있다가 발병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주로 열이 나고 네. 두통이나 근육통,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살 증상처럼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게 시작이 되고 3, 4일이 지나고 나면은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고 이게 네. 이제 수포 모양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고름이 잡히는 형태의 그런 종기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이게 제2의 팬데믹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팬데믹을 일으키기에는 전파 경로가 상당히 단순하고 네. 그리고 실제 전파력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높은 전파력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파력은 낮은데 그러면은 치명률, 치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주로 사망자는 그 영유아 같은 어린 아이들이나 네. 임산부 그리고 이제 면역 저하자들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의 데이터를 보면 한 3 내지 6% 정도의 치명률이 상당히 높게 보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 그리고 의료기관의 수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그 바이러스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선진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퍼졌을 때 사망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따로 있습니까? 치료제는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일부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사용하는 그 팍스로비드나 인플루엔자에 사용하는 타미플루 같은 형태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원숭이 두창용 전용 백신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고 우리나라는 사람 두창에 대한 백신이 한 3,500만 명 정도가 비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접종을 하게 되면 한 8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있는 사람 두창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큰 유행이
예측이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치료 방법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보통은 그 열이 나고 여러 가지 통증과 이제 수포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그 증상들에 대한 대증요법을 잘 하면서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의 경과를 거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주요한 장기들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특별히 뭐 치료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프리카 두창 우리나라에 뭐 유입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그 해외 여행을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숭이 두창이 발생한 나라 또는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처럼 되어 있는 지역을 다녀온 분들은 네. 입국하고 귀국하고 3주 동안에 이 발열이나 또는 피부 발진 같은 것들이 생기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네. 감염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아서 감별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접촉이나 호흡기 비만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손위생 잘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하면 기본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화돼 있는 나라들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네, 서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예. 뭐 우리가 이 기니라는 나라, 또 네. 뭐 라이베리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일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아직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뭐 크게 환자들이 유행이 생기면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에서 크게 조심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귀국 후에 증상 발생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먼저 제일 처음에 열이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난 다음에? 네, 발열이 있고 근육통, 두통, 요통 이런 증상이 있다가 피부에 이제 수포 같은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을 하면 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수두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 증상이 나타나면 감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